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산 수영구 기독교연합회가 6.25 전쟁일을 맞아 연합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북 기독교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전피연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공익과 선교의 가치를 실현해온 사단법인 굿미디어에 심영철 신임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중에는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있었는데요.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선교사들이 깃발을 흔들며 힘차게 입장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은 제51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현재 전 세계 67개국 1221개 교회에 67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교회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들의 사명이며 존재 목적입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선교대회를 여는 목적은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열심히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재충전 갖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선교사들의 복음을 향한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3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인 김용만 선교사는 현지의 열악한 상황을 눈물로 전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폭격을 맞기도 하고 또 집과 아파트가 미사일 폭격을 맞아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전쟁 초기에 약 1,000만 명 이상의 난민들이 국경을 빠져나가 난민 생활을 하였으나 3년간의 긴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들의 삶 또한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형편입니다. 폭격의 위협이 일상화된 가운데서도 김 선교사는 영산신학교와 마약 재활센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이 신학교 건물을 중심으로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지역 주민들과 또한 동쪽에서 피난 온 난민들을 위한 구제와 돌봄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 건물을 정말 수많은 미사일과 로켓 공격 속에서도 온전하게 지켜주신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또 전쟁으로 집을 잃은 피난을 떠난 난민들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대지진이 강타한 미얀마에서도 복음은 이어졌습니다. 규모 7.7 지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에 우리가 힘입어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는 단순한 재충전을 넘어 세계선교의 방향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지상명령에 따라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은총이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를 주제로 열린 제51회 순복음 세계선교대회는 25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와 금요 성령 대망예를 끝으로 27일 막을 내립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75년 전 오늘은 민족 상잔에 비극을 남겼던 6.25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모였던 부산에서 전쟁 속에서도 기도했던 선조들을 기억하며 구국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부울경본부 신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낳았던 6.25 전쟁. 부산은 전쟁으로 뿔뿔이 흩어진 피난민들이 몰려들었던 역사의 장소입니다. 부산 수영구 기독교연합회는 매년 6.25 전쟁일을 맞아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연합 구국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이 나라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 위에 세워진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세대가 달라도 함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수영구 기독교 연합회 한국환 대표회장은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위기 속에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지탱해 준 건 많은 이들의 기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순간순간 도발을 통해서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있기까지 대한민국에는 오늘 되게 했던 지도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여전히 지탱하고 있고,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개인뿐만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개인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려는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가 시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전쟁의 아픔을 딛고 성장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축복받길 바라는 소망도 이어졌습니다. 과거에 6.25 때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큰 부유한 세계적인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러한 자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가자들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수영구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영구 기독교 연합회는 세월을 거칠수록 6.25에 대한 관심이 줄고 있지만 앞으로도 매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다음 세대에도 믿음의 유산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신승준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북 기독교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제35 보병사단 충경교회에서 열린 이번 예배에는 구TV 정혜연 호남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전북 지역 기관장, 지역 성도들과 군 장병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6.25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증경회장 이충일 목사는 그 사랑을 기억하자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지난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전북 기독교총연합회 추의엽 회장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이 자리가 민관군이 하나님 앞에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전피연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반드시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사회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참 자신들이 믿고 신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에 비례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런 사이비 집단들, 종교들, 또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사이비 종교들은 적절한 그런 주재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 대표는 이날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과 신천지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한편 전피어 측은 이날부터 100일 동안 매일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굿미디어의 심영철 신임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했습니다. 24일 굿미디어는 2019년 법인 설립 초기부터 초대 회장을 맡아 법인의 기틀을 다져온 이계한 대표이사의 이임식과 심영철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식을 함께 개최했습니다. 법인 굿TV 미디어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 계획이셨을 것이고
지금까지 온 것도 또한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디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제가 수용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미디어는 미디어를 통해 건강한 사회 공동체 조성과 미디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굿뉴스 발굴과 전파, 생명 존중,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굿TV와 협력해 선한 사람 캠페인, 기후위기 캠페인, 휴먼 다큐 사랑은 강물처럼 등 콘텐츠 제작과 방송 손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6월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된 군미디어는 이번 이취임식을 계기로 군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전국 대학교수선교연합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CCC 교수회와 함께 교수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5일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교수 선교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다음 세대 복음화 사명을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CCC 대표 박성민 목사는 교수 선교회가 새로운 40주년을 앞두고 신앙의 관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약속을 붙잡고 살기에 우리의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기에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회는 26일까지 진행되며 AI 시대 복음과 사명을 주제로 한 특강과 교수 선교사 파송식 등을 통해 다음 세대 선교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단 36주년을 맞은 전주 필그림 합창단이 정기 연주회를 열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정기 연주회는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됐습니다. 연주회에서는 80여 명의 단원들이 기도로 준비한 찬양을 선보이며 음악의 감동을 넘어 신앙의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최인 장로는 지난 36년 동안 필그림 합창단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찬양의 도구였다며 오늘의 무대도 단지 음악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전주 필그림 합창단은 앞으로도 찬양을 통해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며 기독 문화를 증진하고 지역 복음화에 기여하는 사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다짐했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12.3 불법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어 사건 인계 과정에서 출국 금지를 재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참전 유공자 19만 7천여 명 중 약 10%는 저소득층으로 이 중 6%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참전 유공자는 본인만 월 45만 원의 수당을 받고 사망 시 중단되는데 다른 유공자에 비해 지원 규모가 적어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삼성을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국내 그룹 영업이익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 CXO 연구소가 공정자산 5조 원 이상 92개 대기업 집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그룹 영업이익은 27조 1,385억 원으로 삼성을 0.4% 차이로 제쳤습니다. 혼인 증가의 영향으로 4월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2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 717명으로 1년 전보다 8.7% 증가했습니다. 이는 34년 만에 4월 증가율 최고치입니다. 유리병이 페트병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최대 50배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24일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이 음료 용기별 미세 플라스틱 양을 조사한 결과 유리병 음료에서 1리터당 평균 약 100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검출됐습니다.
이는 같은 음료를 페트병이나 캔에 담았을 때보다 5에서 50배 더 많은 수치로 유리병 뚜껑의 외부 페인트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자로 단계적 휴전을 선언했지만 앙금이 남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소규모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휴전 돌입 직후에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2발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워 보복 공습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미사일 발사를 부인했으며 이스라엘 보복 공습도 레이더 기지를 겨냥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지 않은 인명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치 있는 전쟁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란에서는 이번 대결을 구실로 정권의 억압적 통치를 걱정하며 미래가 두렵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구호품 배급을 전담하는 미국 구호단체인 가자 인도주의 재단 GHF에 3천만 달러, 하나 약 407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올해 초 하마스의 구호품 탈취를 막겠다며 GHF를 설립한 이후로 미국 정부가 이 단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두고 한국과 일본 국민의 평가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한국 국민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일본 국민은 관계가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2025 한일 공동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새 정권의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냐는 질문에 한국인의 35.8%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데 반해 일본인의 응답률은 6%에 그쳤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미국 전역 4,000개 이상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 당일 배송과 이길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마존은 배송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400억 달러, 하나 5조 4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내일 장맛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날은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비는 금요일 밤 수도권과 충남을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호국영령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지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6.25 75주년을 맞은 현재 한국교회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중보와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